미국의 한 선지자적 목사님이 사람들의 피를 얼게 만드는 경고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대의 징조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미국을 뒤흔든 사건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제 그의 시선은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간 환상 중에 본 것은 누구든 잠을 설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014년 새벽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던 중 번개처럼 그의 의식 속에 무언가가 번뜩이며 나타났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이미지, 고대의 상징들, 미래의 사건들이 불편할 만큼 선명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다가올 미래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은 한 미국 고위 정치인을 둘러싼 폭력적인 장면을 사건 발생 수개월 전에 묘사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총성이 예언한 대로 울려 퍼졌고 수백만 명이 그의 다음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한국에 대해 밝히고 있는 내용은 그 어떤 예언보다도 충격적입니다. 최근의 예언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륙과 바다를 초월하는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제 막 시작된 이 해는 한국 역사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세대를 정의하게 될 선택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지정학적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쓰여지고 있는 한 나라의 운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존재론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미국 예언자는 2026년이 모든 것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래된 권력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이 재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봄이 시작되어 여름이 다가오기까지의 시기 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 구조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며 기존 언론은 아직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암호화된 언어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는 세상에 숨겨진 본질을 이해하는 자만이 해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한 동물 형상의 존재들, 실제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친 인물들을 언급합니다. 그의 중심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합니다.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전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막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치열할 것이며 그 결과는 한국 국민의 집단적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자신이 역사적인 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의 주체와 단지 혁신의 탈을 쓴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며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은 한국 사회 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분수령의 시점으로 예언자에 의해 묘사됩니다. 봄의 첫 몇 주 동안 한 공인이 침묵을 깨고 갑작스럽게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6월은 이 변화의 사이클을 마무리하며 3달 전 시작된 흐름을 공고히 하는 시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2시간 지점 사이에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탈바꿈을 겪게 됩니다. 이 등장할 지도자는 특별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의 조명을 피해 한동안 물러나 있었고 과거에는 탁월한 지성과 조숙한 재능으로 주변을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왜 스스로를 감추고 조용히 있었는지는 오직 그만이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인물의 부상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충격파를 일으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잠재력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겉보기에 평범했던 그가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지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이 지도자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장애물들이 그의 길목에 놓여 있으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할 위협은 시스템 내부에서 비롯됩니다. 2명의 고위 정치 인사가 내부의 배신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자리에 있으며 상당한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에 지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그를 약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조작된 정보와 대중 여론의 교란입니다.
이 내부 배신자들은 시스템의 진정한 변화가 자신들의 어두운 행위를 드러낼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존 권력 구조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이들은 변화가 곧 자신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의 의도적인 정보 유출을 감행하고 개혁 정책을 왜곡하며 가짜 위기를 만들어내어 여론을 혼란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공식 발언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으며 수면 아래서 벌어지는 전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대한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어 국민들이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과거의 익숙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집단의식과 미래 비전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는지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국가 정체성의 상실은 서서히 작용하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독과 같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전통과 근본적인 가치를 저버릴 때 그 나라는 외부 세력의 의도에 따라 쉽게 조종되는 빈 껍데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언자는 이것이 바로 특정 글로벌 권력 집단의 계획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한국 국민의 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외부 이익에 철저히 맞춰진 한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종자들은 겉보기에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여러 수단을 통해 접근합니다. 국제기구, 세계적인 NGO, 그리고 복잡한 무역협정이 그들의 도구가 됩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숨겨진 조건들을 계약 속에 포함시키며 한국이 자발적으로 굴복하도록 만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주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외국 수도의 비밀 회의실에서 짜인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내 일부 계층으로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국의 뿌리와 문화를 외면해왔습니다. 이들은 비판 없이 외국 모델을 수용하며 진정한 발전은 타국의 체제를 모방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결국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진보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국가 주권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겉으로는 세계화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등장합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개혁이라 믿고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외부의 가치관에 의해 왜곡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처럼 매혹적인 포장 속에 숨겨진 함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자는 경고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정체성 그 자체를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물러서게 되면 한국은 점차 자신의 고유한 색을 잃고 글로벌 시스템의 일부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 교육,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외부 기준이 되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한국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민 다수가 깨어있고 질문하며 진실을 추구한다면 이 조용한 침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역시 이러한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집단적 자각이 없다면 그의 노력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기는 한국 사회가 자신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자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릴 위험이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한국은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화의 그늘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그 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서구 또는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국내 집단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신념 혹은 순진한 믿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그 모방이 곧 자동적인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언제나 외부의 영향을 흡수하되 그것을 고유한 방식으로 변형하고 재창조해온 독특한 능력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탈바꿈시킨 경제 기적은 바로 그 정체성을 견고히 지키면서도 외부의 유용한 기술과 시스템을 영리하게 수용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공식을 버린다면 그것은 곧 문화적, 경제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2026년의 중대한 몇 달 동안 이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마침내 폭발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어느 길을 걸을지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서사에는 어둠과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자는 숨겨진 보물의 계시가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보물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바로 그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대중은 마침내 그의 진정한 본성과 능력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가 사용하는 비유는 강력합니다. 그는 모두가 다른 방향만 바라보느라 주목하지 않았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귀중한 보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은 수년간 상대적 무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으며 대중의 눈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전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그의 시간이 도래하면 그 영향력은 지각변동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마치 퍼즐의 모든 조각이 갑자기 맞춰지는 듯한 집단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화가 일어날 것이며 평범한 시민부터 지식인, 기업가, 심지어 정치적 반대자들까지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전하는 에너지는 강력하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하고 전통적 사고 안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 세대 전체가 다시 자신의 나라에 희망을 품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 자리 잡았던 냉소주의를 깨뜨릴 것입니다. 국민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래는 과거의 정체된 반복이 아닐 수 있음을 점점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3월에서 6월 사이 이 개화기는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이 지도자의 진짜 의도와 잠재력이 사회 곳곳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제안들은 기존 좌우 진영 모두의 정통성을 도전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수십 년간 분열시켜 온 인위적인 경계를 초월할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세력이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순간 개입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언자는 이 위협을 묘사하기 위해 불길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맹금류가 태평양을 건너 서쪽에서 날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생물은 미국 내 특정 기득권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한국을 언제나 지정학적 전략의 말판 위 말로만 여겨왔지 진정한 자율성을 지닌 동반자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한국 지도자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워싱턴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 관료들과 국방부 분석가들은 한국이 점점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취하려는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서울이 미국이 적대적으로 여기는 주변국들과 타협을 시도하거나 중립 혹은 다극적 외교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배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압박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비공식 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며 특정 정책이 한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면 그 대응은 빠르게 고조됩니다. 국제 언론에 전략적인 정보 유출이 발생해 새 정부를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세력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들은 한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의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 경영진은 특정 개혁이 계속되면 투자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을 내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6월 이후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지도자가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인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미국 측은 더욱 노골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 재검토, 무역협정의 불리한 재협상 등이 거론되며 경제적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내부의 야당 세력들에게는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위를 확대하고 사회적 불안정을 조장하며 정권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틀에 맞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지도자와 한국 국민에게 닥친 궁극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당장의 압박과 고통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타협하고 싶어지는 유혹은 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지 아니면
외세의 시나리오에 다시 편입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 시점에서의 굴복은 한 세대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진정한 주권 회복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한국이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면, 국민이 경제적 정치적 폭풍 속에서도 지도자를 지지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부의 압박은 도리어 전례 없는 국민적 단결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집단적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역경은 강철 같은 결단력을 단련시켜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중경국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긴장과 국제적 압력 외에도 예언자의 환상 속에는 더욱 신비롭고 불길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현상이며 그 발생은 예견되어 있는 듯합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한국에서 가장 발전되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일하는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 한국의 기술적 영광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바로 그 도심을 봅니다. 그러나 이 무적처럼 보이는 도시적 풍경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항상 곧게 서 있던 구조물들, 안정성과 지속성의 상징들이 하나둘씩 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의도적으로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규모가 엄청난 지진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흔들리고 인프라가 붕괴되는 파괴적인 자연재해. 한반도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은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예언된 규모는 지금껏 경험한 바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현대식 건축물들은 일정 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평가받지만 이번에는 그 한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상징적일 수도 있습니다. 휘어지는 구조물은 곧 정치 제도, 대기업, 변화하지 않을 것 같던 사회 계층일 수 있습니다. 기존 질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권위의 상징들이 역사적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도래함에 따라 낡은 체계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마지막 선언입니다. 휘어진 것은 영원히 휘어진 채로 남을 것이다. 한번 무너진 것은 어떤 힘으로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음은 깊고도 불길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것이 실제 물리적 재난이라면 국가의 핵심 인프라가 영구적으로 파괴되고 지형 자체에 상흔이 새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주거 지역이 붕괴되어 내부 이주가 발생하고 국가의 경제 중심지는 재건을 위해 수년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금융 허브로서의 지위는 흔들리며 국민은 이 재앙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집단 심리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며 그 전과 그 후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적 해석은 그에 못지않게 극적이며 어쩌면 훨씬 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간 한국을 지배해온 권력 구조들은 되돌릴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의 특정 분야를 장악해왔던 기업 가문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권을 번갈아 잡아왔던 정치 정당들 역시 오래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정치적 사회적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한 민주적 참여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직접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는 수동적인 신민처럼 취급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의 변화는 어떤 물리적 지진보다도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지닌 소수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해석에 머물며 즉각적인 원인과 기술적 해결책만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는 이것이 문명적 전환점임을, 한 국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드문 역사적 순간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러한 각성된 관찰자들은 숨겨진 패턴과 설명할 수 없는 동시성,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정치의 차원을 넘어 영적이며 심지어 우주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경험하게 될 이 변화는 다른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됨과 동시에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자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을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사례가 자국 국민들에게 기존 권력 구조를 의심하게 만들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한국은 대학에서 연구되는 사례가 되고 다큐멘터리와 책의 주제가 되며 세계화 시대의 국가 주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초강 대국의 압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체된 사회들은 모든 제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급진적인 쇄신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민중운동은 집단적 결단력이 한때는 무적처럼 보였던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으며 각 주인공은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을 이끌 운명의 지도자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모으고 곧 닥쳐올 도전을 대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사보타주 세력들 또한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들의 내러티브를 조율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은 정보망과 외교 채널을 통해 모든 전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한국 국민은 아직 자신이 맡게 될 중대한 역할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압박이 극에 달하고 선택의 결과가 뼈아프게 드러날 때 과연 한국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강력한 동맹국들과 마주하고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행들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을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을 따라 용기 있게 걸을 수 있을까? 국내외 세력이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 속에서도 민족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홍수처럼 쏟아질 선전과 허위 정보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몇 달 안에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해 기록될 이야기들은 세대에 걸쳐 역사 속에서 연구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도전 앞에서도 한국은 조심스럽게나마 낙관할 수 있는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참혹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재건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화를 위해 수세기가 걸렸던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수십 년 만에 이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국민의 피나는 노력, 집단적 희생, 그리고 명확한 전략적 비전의 결과였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우연도 행운도 아닌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민족적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한국 사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으며 올바른 촉매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문화, 음악, 영화, 기술 등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한류는 규모면에서 유사 국가들 중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소비하며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합니다. 이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확산은 한국이 전통과 현대를 독창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되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진정성을 유지하는 힘, 바로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성공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성은 모방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뿌리에 충실할 때 국가는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 교훈은 향후 몇 달 동안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외국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이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스스로의 길을 믿고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결집시킨다면 이 나라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한국의 미래 발전이 미지의 영역으로의 도약이 아니라 본래의 뿌리로의 회귀라고 강조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문화적 본질 속에 존재해왔던 가치들과 실천들을 재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동체적 책임의식,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자세, 지식과 교육에 대한 깊은 존중, 창의적 개성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감각, 이 모든 요소들은 한국 문명이 가장 빛났던 시기를 특징지었던 핵심 덕목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외부와 내부의 압력 속에서 잠시 잊히거나 억눌렸을 때 사회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재발견되고 다시 중심에 자리 잡을 때 한국은 번영했습니다. 이제 그 순환이 더 큰 규모로 반복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2026년의 시련을 통과한 후 등장할 한국은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정하고 강력한 한국다움을 지닌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재발견 여정은 한국을 점점 더 분열되어가는 세계에서 중재자적 역할로 이끌 것입니다. 초강 대국들이 파괴적인 경쟁 속에 충돌하는 가운데 도덕적, 경제적 신뢰를 갖춘 중경국들은 갈등을 방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 서구 체제와 아시아 현실을 동시에 깊이 이해하는 문화적 역량,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해온 한국의 독특한 위치는 이 나라를 그 역할에 완벽히 어울리는 후보로 만듭니다. 세계는 이제 강대국들이 강요하는 이분법적 선택 너머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목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그 목소리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먼저 획득해야 합니다. 그 모든 가능성은 앞으로 몇 달간 내려질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집단적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각 시민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단기적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닥쳐올 때 두려움에 굴복하는 일은 쉬울 것입니다. 오래된 익숙한 체제로 되돌아가는 길은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마주할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탓하고 변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유혹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단지 현재 세대의 배신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모든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국가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그 결단력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언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인간의 실시간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드물게 일어나는 조건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렬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두려움이나 관성 때문에 놓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비극적인 규모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 계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한국의 운명에 대한 이 예언들을 마주하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서 이러한 예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징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인식과 직관은 이 전환의 시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며 더 많은 이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중대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의식 있는 모든 개인이 집단적 미래를 함께 형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참여는 곧 역사의 일부입니다. 2026년 1월 7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세계는 전례 없는 정치적 변혁의 직전에 서 있다. 한국은 자국의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국회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논의 중이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일하고 공부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곧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국제적 상황에서도 경고 신호가 사방에서 나타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이 폭력적으로 권력에서 축출되었다. 중국은 수십 년 만에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다. 이런 폭발 직전의 상황 속에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적 말들이 오싹할 정도로 관련성을 갖는다. 신디 제이콥스는 평범한 예언자가 아니다. 그녀의 한국에 관한 예언들은 여러 차례 외과적 정확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녀가 지금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이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7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정의할 정도로 깊은 변화이다. 는 미국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영적 경험들을 나타냈다. 젊었을 때 깊은 기도의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미래의 특정 사건들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막연한 꿈이나
주관적 인상이 아니었다. 이름, 날짜 그리고 상황까지 자세히 드러나는 계시였고 이후 놀랍도록 현실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신디의 삶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집중적인 금식과 영적 추구의 시기 동안 그녀는 여러 나라에 대한 파괴적인 예언적 환상들을 경험했다. 그녀는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지도자들이 권력에서 제거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안정해 보이던 나라들에서 정치적 위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보았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를 영원히 각인시키며 그녀의 예언 사역의 방향을 정의했다. 신디를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예언의 놀라운 구체성이다. 그녀는 단지 일반적인 경향이나 막연한 움직임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다. 신디는 특정 국가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보았다. 그녀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유럽 나라들에 대해 예언했고 특히 동방의 먼 나라들에 대해 흥미롭게 예언했다. 한국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가 수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들이 정확히 그녀가 말한 대로 실현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여러 대륙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예언적 은사가 진정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언으로 포장된 정치적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예측을 뛰어넘는 계시였다. 신디는 열방을 위한 중보와 예언에 전념하는 사역인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기도에 깊이 헌신하며 나라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왔다. 그녀의 사역은 국제적으로 성장하여 수십 개국에서 회의와 기도 모임이 열렸다. 그러나 그녀를 세계 기독교 운동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정치적 미래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었다. 오랜 사역을 통해 신디는 교단과 신학적 경계를 초월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다양한 교단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녀의 예언적 은사를 한 목소리로 비범하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직감이나 목회적 분별력이 아니었다. 신디는 미래의 사건들을 기존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았다.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적인 예언적 중보기도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온 나라들이 기도로 덮였고 신디는 그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신디를 다른 예언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것은 단순한 영적 사안들을 넘어서 보는 통찰력이었다. 대부분이 종교 부흥이나 교회 운동에 집중할 때 그녀는 정부 교체, 정치적 위기,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녀는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인도와 그 미래 지도자들에 대해 말했으며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극동 국가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신디와 가까운 목격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깊은 기도와 영적 탐구의 시간 동안 계시의 상태에 들어가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장면으로 나라들의 정치적 미래를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아직 권력에 오르지 않은 지도자들의 얼굴을 묘사했고 수년 후에야 일어날 위기의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정치적 스캔들을 예언했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말한 그대로 실현되었다. 수십 년의 예언 사역을 통해 신디는 놀라운 정확도의 기록을 쌓아왔다. 중남미 국가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반복적으로 성취되었고 유럽에서의 정치 위기에 대한 계시도 발표된 지 수년 후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차원에 이른 것은 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이었다. 신디는 단순히 정치적 흐름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특정 정부의 붕괴를 보았고 존재하지도 않던 스캔들로 인해 권좌에서 물러날 지도자들을 정확히 지목했다. 그녀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들이 훗날 재판을 받게 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간을 꿰뚫고 미래의 정치적 사건을 외과적인 정밀도로 보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세계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신디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는 종교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초자연적 계시의 본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정치 분석가들조차도 그녀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정확성의 패턴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언론인들은 그녀의 예언을 문서화하고 후속 사건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정확도는 정치 분석이나 내부 정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지만 신디의 초점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특정 국가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반복적으로 그녀의 예언적 환상에 등장했다. 그 나라에서 중대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사건이었다. 그리고 신디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 세부 사항들을 이제 막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2015년 신디 제이콥스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분명한 예언적 사명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권력의 역사적 중심지인 경복궁으로 향했다. 처음에 경복궁 관리인들은 한 미국인 예언자의 입장을 주저했다. 나라의 가장 신성한 상징 중 하나에 접근하고자 하는 외국인 예언자는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신디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 결국 문은 열렸다. 그 역사적인 장소 앞에서 신디는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고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동방의 한 나라에서 한 여성 지도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해했다. 동방의 나라 여성 지도자 감옥,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당시 한국은 첫 여성 대통령 박근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2015년 12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서울 전역을 뒤덮었다. 2016년 3월 31일 박근혜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로 기소된 것이다. 결국 그녀는 감옥의 문을 지나 수감되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한국에 대해 받은 유일한 계시는 아니었다. 2013년 박근혜에 대한 예언이 있기 2년 전 신디는 또 다른 충격적인 선언을 했었다. 남쪽에는 한 왕이 있다. 그는 심판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감옥의 벽이 그를 둘러싸고 병이 그를 짓누를 것이다. 이 말은 수수께끼처럼 어둡고 불길했다. 과연 그 왕은 누구인가? 병과 감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은 2017년에 드러났다. 대한민국 전 대통령 이명박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여겨졌던 그는 이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신디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이명박은 수감 중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다. 사망 위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고 병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는 신디가 수년 전에 예언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두 개의 예언,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두 경우 모두에서 절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성취, 하나의 분명한 패턴이 세워졌다. 신디 제이콥스는 정치적 추측이나 사회학적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정확도로 미래를 보고 있었다. 정치 분석가들은 충격에 빠졌고 탐사 기자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한국 언론은 그녀의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이렇게 구체적인 두 건의 예언을 정확히 맞췄다면 그녀가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본 것은 또 무엇일까? 2017년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정치 및 종교계에 충격을 준 선언을 했다. 이번 예언은 특정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파괴적인 역사적 패턴에 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세 가지의 중대한 정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여성 지도자의 몰락이다. 두 번째는 이전 남성 지도자의 법적 심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도래할 때 진정한 변혁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기는 예언된 그대로 일어났다. 박근혜는 몰락했고 이명박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패턴은 명확했고 동시에 소름 끼칠 정도였다. 그러나 세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 신디는 모든 세부 사항을 즉시 밝히진 않았지만 충분한 단서를 남겼고 그 단서들을 통해 예언 연구자들과 정치 분석가들은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한국 정치 전문가들과 국제 관측자들은 불안한 결론에 도달했다. 세 번째 위기는 현재 정부를 둘러싼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당시 집권 중이던 지도자 혹은 그의 후계자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2024년 가을 신디는 한국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지진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그녀의 말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충격적이었다.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2년 안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정상적이거나 계획된 정치적 전환도 아니다. 외부의 압력, 내부의 반발 혹은 법적 문제로 인해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퇴진은 피할 수 없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한국 언론은 경고에 가까운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현 지도자에 대한 경고인가? 정부 인사들은 그녀의 발언을 근거 없는 종교적 추측이라며 일축하려 했지만 국민들은 달랐다. 신디는 이미 2번이나 절대적인 정확도로 예언을 성취시킨 인물이었다. 이번이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 정치적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었고 TV 토론 프로그램들은 격렬한 논쟁으로 가득 찼다. 소셜미디어는 신디가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과 분석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신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후의 발표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 지도자의 퇴진 이후 한국에는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전혀 다른 힘이었다. 이 새로운 세력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며 국가를 다스린다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이라 했다. 신디는 이 새로운 세력이 기존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체제 밖에서 올 수도 있으며 보수와 진보의 오래된 분열을 뛰어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전통 정치 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와 가치관을 대표하는 정치적 아웃사이더. 이 계시는 정치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큰 흥미를 자아냈다. 그러나 신디의 예언에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차원이 존재했다. 바로 2026년 음력 전통에서 말의 해, 그 중에서도 불말의 해였다. 동양 철학에서 이 해는 언제나 극심한 변혁과 격변의 시기로 여겨진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불말의 해가 역사적으로 커다란 정치적 격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신디는 현재 지도자의 퇴진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우주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변형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사를 분석해보면 실로 섬뜩한 패턴이 드러난다. 1990년대 초 불말의 해에 제5공화국이 붕괴하고 직선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2002년 또 다른 불말의 해에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정치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지금 2026년 또 한 번의 불말의 해의 신디는 역사상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례 없는 변혁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변화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혔다. 2026년 상반기, 특히 봄철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며 급진적인 변혁의 시간이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정치 연설, 예산 논쟁, 민감한 현안들로 가득 차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어떤 정치적 스캔들이든 그 파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5월 초,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위기가 폭발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신디는 경고했다. 5단계, 제3의 클라이맥스, 주제과 챈 신디 제이콥스는 현재 지도자의 몰락에 대한 4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각각은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민의 분노에 의한 자발적 사임이다. 정부의 특정 정책이 국민의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할 경우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격변이 발생하게 되며 그 압박은 지도자로 하여금 더 이상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특정 인사 임명이나 부당한 조치 혹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전국적인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신디는 이러한 대중의 분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국민의 힘으로 지도자를 끌어내린 경험이 있다. 대중이 어떤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이를 막을 수 없다. 그 결과 해당 지도자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퇴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부 붕괴다. 여당 내부의 분열과 반란이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흐르거나 정치적 결정이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 여당 내에서도 지도자에 대한 신뢰 상실이 가속화된다. 신디는 많은 지도자들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으로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이 지도자에게 정치적으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기 보신을 위해 등을 돌릴 것이며 조직 내부의 이탈은 지도자를 정치적 사망 상태로 몰아넣는다. 아무런 탄핵이나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도 당내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지도자는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디는 이와 관련된 분열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내부 균열을 감지하며 점차 공개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만으로도 한국 정치에 미칠 충격은 매우 크다. 특히 2026년 봄, 이미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민감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자체의 근본적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디는 또한 나머지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이는 한국 사회와 정치권 전체를 더 깊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파괴적인 법적 문제들과 형사수사를 포함한다. 현재의 지도자 또는 그와 매우 가까운 인물들이 구체적인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면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는 놀라운 속도로 약화될 것이다. 신디는 지도자 주변 인물들이 사법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는 부패, 뇌물, 인권 침해 또는 다른 형태의 법적 위반을 의미할 수 있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었다가 이후 공개적으로 폭발하여 며칠 만에 정부의 신뢰를 파괴할 수 있다. 사법당국이 지도자의 핵심 측근들을 소환하기 시작할 때 종말은 가까우며 몰락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모든 예언 중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주장을 했다. 현재의 지도자가 퇴진한 후 한국의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오래된 분열은 단순히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범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며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들을 대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예측이다. 한국 정치는 70년 동안 진보 대 보수라는 구조 속에서 작동해왔다. 좌파와 우파, 노동자와 자본가, 호남과 영남, 이러한 지역적, 이념적 분열은 세대에 걸쳐 한국 정치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신디는 이 전체적인 틀이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고 피할 수 없다. 세대 변화. 이러한 오래된 분열을 정의하고 유지해온 세대들은 역사 속으로 물러나고 있다. Z세대와 알파세대는 더 이상 이 낡은 이분법적 구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이념 전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환경, 사회정의, 진정한 평등, 진실된 개인의 자유,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구시대 정치 세력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변화의 깊이를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신디는 이 변혁 이후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을 설명했다. 첫째, 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시민운동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고 기술 전문가이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다. 이 현상은 이미 2016년 촛불 시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약 전통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까지 떨어진다면 한국 국민은 기존 정치인들 대신 완전한 아웃사이더를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지도자는 아마도 50세 미만일 것이다. 더 이상 이전 세대의 노령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한국 정치는 수십 년 동안 60대, 70대의 정치인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신디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도자가 기존 권력 중심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일 수 있다. 소수자일 수 있다. 한국 정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진정으로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변화다. 그러나 신디는 어두운 경고도 함께 전했다. 이 새로운 한국 정치의 탄생은 순조롭거나 평화롭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고통과 격렬한 갈등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국원력 구조에 치열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념적 갈등은 더욱 격화된 후에야 마침내 해소될 것이다. 거리의 시위와 국회 내의 분열은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변이 될 수 있다. 2026년 중반의 혼란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질적 변환이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모든 한국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집단적 불안감도 심화될 것이다. 권력 이양기의 시기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투자자들은 자금을 철수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거칠게 요동칠 수 있다. 환율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주요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해질 것이다. 소비자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신디는 이것을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으로도 보고 있다. 새로운 지도자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가져올 것이다. 오래된 부패한 관행들은 개혁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마침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권력의 이양은 진정한 개혁의 기회를 가져온다. 부패한 관료들은 교체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젊은 세대의 요구가 마침내 들리고 실현될 것이다. 기업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기존 기업들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스타트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신디는 그녀의 예언을 경고와 희망이 섞인 말로 마무리했다. 한국의 정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현 지도자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변화는 2026년 상반기 안에 도래할 것이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역사는 항상 변한다. 어떤 정부도 영원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영구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역사의 법칙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 심리적 준비다. 다가오는 정치적 격변은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한국이 등장할 것이다. 더 젊고 더 개방적이며 더 공정한 한국. 2026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현 지도자의 교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리고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이 올해 상반기에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그 위대함은 변화와 적응의 능력에서 온다.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정치적 정체성을 찾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위대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예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보라.